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이제 몇 번 찍으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 많이 했지만 오시는 감독님마다 말씀하시는 게 참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오래간만에 본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혼자 앉아가지고 카메라 보면서 떠드는 게 참 심심하고 재미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참 말이 많아요. 네. 오늘은 사랑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니에 관련된 영상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사랑니, 심지어는 모형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사랑니를 잘라서 빼는 영상도 있고, 예, 예전에는 치과의사가 자기 사랑니를 뺐든가 하는 거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 영상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사랑니라는 게 사실 다들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냐, 꼭 빼야 되느냐, 뺄 때 부작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니에 관련된 모든 것들 오늘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사랑니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표현이죠.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사랑니일 수는 없죠. 거울을 한번 드시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어금니가 보입니다. 이 넙대대하고 큼지막하게 생긴 어금니라고 얘기하는 게 한쪽에 두 개씩 있어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렇죠?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과 의사들이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라고 불러요. 근데 가끔 세 번째 어금니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통 사랑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이게 세 번째 어금니로서 사람한테서 기능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안 나오게 된 거죠. 그 안 나오게 된 건 아마 얼굴이 좀 작아지고 턱도 좀 조그매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금니가 나올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오려고 몸을 이렇게 막 비틀다가 어느 놈은 자빠지고 어느 놈은 쓰러지고 어느 놈은 반만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니가 제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금니가 사랑니인데 이 어금니를 보면 첫 번째 어금니가 머리통이 커요.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쫙 뻗어 있습니다. 지지 구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씹는 힘의 대부분을 이 첫 번째 어금니가 담당을 한대요. 두 번째 어금니는요, 머리통이 첫 번째 어금니보다 대부분 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쭉 뻗은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모이는 듯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지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첫째보다는 둘째가 조금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랑니는요, 이거 생각해보면 머리가 조금 더 작겠죠. 그리고 뿌리들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 있는 놈들도 많대요. 또 어떤 놈은 머리가 정말 작고 뿌리도 작은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머리 크기가 괜찮은데 뿌리가 짧은 놈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태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치아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슬슬 없어져 가고 있는 치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니가 여기 4개 다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사랑니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간혹 드문 경우지만 이거 말고 이가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니가. 그래서 이거는 다섯 번째 어금니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도 가끔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인류 진화에 따라서 조금씩 치아의 형태라든가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는 사랑니 4개가 다 있으니까 아직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간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진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사랑니는 형태적인 변형성이 되게 많은 세 번째 어금니다. 이게 이제 정의예요. 이걸 빼야 되느냐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라는 건 몇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데리고 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애가 옆에 치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라인이 맞게 잘 나와야 돼요. 줄 서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똑바로 안 나오고 옆으로 삐뚤어져 있거나 앞으로 쓰러져 있거나 뒤로 쓰러져 있으면 얘는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아래쪽에 사랑니가 있으면 위에 쪽에도 이가 있어서 둘이 이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씹히겠죠. 근데 아래만 사랑니가 있어요? 혹은 위에만 있어요? 근데 꽉 다물어 보세요. 그럼 사랑니가 안 닿아요. 이러면 얘네들은 데리고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라는 건 기능 조직입니다. 결국은 씹혀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나와서 씹힐 수 있는 사랑니면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이 사랑니가 잘 씹히는 거 외에 제일 뒤에 있어요.
칫솔질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뭐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세균 공장이에요 그럽니다. 제일 구석쟁이에 처박혀서 제일 안 닦이는 세균이 가장 모여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럼 그 세균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사들도 다니겠죠. 앞니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그럼 결국은 입안에 세균을 만들어내는 뭔가 범죄 소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니는 대부분의 경우 빼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보통 예방적 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크고 턱도 튼튼하게 생겨서 사랑니가 충분히 나올 자리가 있어서 모든 사랑니가 잘 나왔다. 그리고 위에 사랑니와 아래 사랑니가 딱딱 씹혀서 얘는 어금니인지 사랑니인지 치과에서도 구별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 잘 닦아서 데리고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무서워서 안 뺄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의미가 있고 데리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치과 의사한테 판단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1번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랑니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랑니는 빼내는 게 맞습니다. 그 언제 뺄 것인가 하는 걸 놓고 보면 사랑니 앞에 뭐가 있죠? 두 번째 어금니, 내가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니가 똑바로 안 나오고 반쯤 묻혀 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앞에 어금니에 뿌리 부분에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근데 이 얼굴에 사랑니 머리의 일부분은 잇몸 밖에 좀 나와 있단 말이죠.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음식물에 노출되어 있고 세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니 머리 부분으로 음식물과 세균과 공기가 들어가면서 어디에 닿아요? 앞니의 뿌리 부분에 닿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나중에 사랑니를 빼내더라도 일단 그렇게 노출된 뿌리 표면에는 뼈가 다시 잘 달라붙지 않는데요. 그럼 나중에 사랑니를 문제가 생겨서 빼고 나면 맨 뒤에 어금니 뿌리 뒤가 어떻게 돼요? 뼈가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언제 빼느냐? 사고 치기 전에. 치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랑니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빼내는 게 좋겠다. 그런데요, 뿌리가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럼 뿌리가 안 생기는 사랑니를 빼는 게 나을까요? 뿌리가 다 생긴 다음에 빼는 게 나을까요? 이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냥 아주 단순히 생각해보면 뿌리가 생긴다는 얘기, 사랑니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뼈 안에서 제거해야 될 치아 구조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머리만 동그란 게 있을 때 빼는 거는 다리가 다 생겼을 때 빼는 것보다는 빼내야 될 양이 적다는 얘기죠. 물론 빼내는 술식도 다르고 빼고 난 후에 뒤처리도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버티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텨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사랑니는 예방적으로 빼내는 게 원칙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어금니가 망가지면 요 사랑니를 잘 놔뒀다가 요걸 데려다가 교정적으로 끌어서 앞으로 당겨온다든가 아니면 뽑아서 잘 닦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꽂아서 쓴다든가 요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랑니를 예비로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나 라는 얘기를 하세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 앞에 있는 어금니 두 개를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을 일 때문에 앞에 치아를 망가뜨리려고 사랑니를 예비로 데리고 있는 거, 혹은 사랑니를 깨끗하게 빼내고 앞에 치아를 열심히 닦아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건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니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치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랑니는 똑바로 안 나왔고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빼내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 빼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완전히 뼛속에 들어있어서 바깥쪽으로 전혀 안 나오고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속에 들었고요, 그 위에 뼈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잇몸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뼈 바깥으로 이가 나왔는데요, 잇몸 살만 덮여 있고 우리 눈엔 안 보여서 속에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뼈 바깥으로 나온 사랑니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경우는 잇몸 살 속으로 해서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치과 의사 판단하에 완전히 이거는 속에 숨어있는 사랑이다, 뼛속에 완전히 들어있다, 이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 치과에 가면 이건 지금 염증이 심해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